의자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글귀가 있다. 태자용은 68세가 되던 영순원년에 죽었다. 영순원년은 서기 682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아들 융은 615년생이 된다. 이것으로 아버지인 의자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왕인 의자왕이 그 아버지인 의자왕이 적어도 그 태자를 낳을 정도, 우리가 보통 20살이라고 본다면은 의자왕이 태어난 거는 대체로 595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660년이 되면은 백제가 망하게 되는데, 그쯤 되면은 이미 의자왕은 60세가 훨씬 넘어버리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의자왕은 641년에 즉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40세 중반, 즉 장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 40세라고 그러면은 결국 부록의 나이고 인생의 완숙기이기 때문에 의자왕이 지니고 있던 평소의 태자로서 준비기간에 거쳤던, 그러면서 몸소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국사기엔 의자왕의 성격이 잘 묘사돼 있다. 의자왕은 성격이 호방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의자왕의 품성을 잘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이어진다. 우애와 효성이 깊은 품성과 활동적이고 통이 큰 성격의 모습이 바로 의자왕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실을 비춰볼 때 의자왕은 심성도 고닫고 과단성이 있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아울러서 효심도 깊었고 우애도 있고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태자 기간 1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검증도 받아왔습니다. 정말 어느 왕 못지않은 그러한 군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자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의자왕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사기엔 의자왕의 적극적인 통치 내용도 이어지고 있다. 술과 여자를 탐하는 방탕한 왕으로 인식되어 온 의자왕. 그러나 당시 사선은 또 다른 의자왕을 보여주고 있다. 군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왕. 이것이 또 다른 의자왕의 모습이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성이 있었던 왕. 효심과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라 불렸던 왕. 침착하고 사려가 깊어서 명성이 높았던 왕. 이것이 바로 의자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의자왕을 기리는 노래와 문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 생소한 모습의 의자왕입니다. 부패한 군주, 또 이와는 전혀 다른 면모의 해동증자. 어떤 것이 진짜 본 모습의 의자왕일까요? 의자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의자왕조에 대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기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이 백제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유달리 이 신라를 공격한 그런 내용이 눈에 많이 띕니다. 왕이 직접 신라를 공격해서 40여 성을 빼앗았다. 1만 군대가 신라의 대야성을 쳤다.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다.
또 신라의 일곱성을 빼앗았다. 자, 의자왕 재위 20년 동안 신라를 공격한 것이 10차례나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이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자왕은 방탕한 군주, 또 해동증자, 이번에는 정복군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모를 왕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렇다면 의자왕은 왜 그토록 신라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중남 부여에서 소백 산맥을 넘으면 합천이 나온다. 이곳에 의자왕 때의 격렬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로 대야성이다. 지금의 합천에 있었던 대야성은 의자왕 당시에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은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후 삼국시대까지 최대 격전지였던 대야성. 수백 년 세월에 묻혀있던 대야성의 성터가 최근에 발굴됐다. 견고하게 쌓은 석성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대야성은 낙동강 서쪽 지역을 방어하던 신라의 최대 요충지였다. 바로 이곳을 즉위한 이듬해 의자왕은 바로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확보한다. 여기 지금 이 합천 대야성은 소백산맥을 넘어서 신라로 가는 가장 빠른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땅으로서 지금 북쪽으로는 거창, 고령, 그리고 남쪽으로 진주, 그리고 창녕으로 이어지는 그 축선상에 있는 수륙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합천 대야성이 위치하는 입지로서는 앞쪽에 환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환강을 이용하면은 인접해 있는 창녕까지 낙동강을 거쳐서 바로 경주의 코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국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낙동강 서쪽의 영남 지역을 백제가 확보하게 된 것이다. 대야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백제의 입장으로서는 거꾸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위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신라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백제군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자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40여 성을 일거에 함락시켰다. 신라에 대한 백제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왕이 몸소 이제 전장에 나가서 작전을 지휘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전쟁의 어떤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국왕의 권위랄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강화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노리고서 이제 의자왕은 몸소 대신라 전쟁에 친정을 단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0여 개 성을 일거에 좀 더 장악을 함으로써 의자왕의 어떤 권위랄까, 왕권의 어떤 위상은 이제 크게 이제 증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왕은 집권 20년 동안 10여 차례 신라와 전쟁을 벌였다.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다. 의자왕의 끊임없는 신라 정벌 이면엔 백제의 오랜 아픔이